1. 김호중의 도전과 미스터트롯 김호중은 별론가요? 2. 우리가 김호중에게 열광하는 이유. 경연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호중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김호중에게 미스터트롯은 찬사와 고난이 교차하는 과정이었다. 성악 공부를 했고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고 방황하던 소년이 성악가가 된 스토리 등 김호중의 인생은 미스터트롯에서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듯했다. 예선에서 불렀던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노래는 원곡자 진성보다도 더 잘 소화해내 역시 라는 찬사를 받았고 여세를 몰아 예선 진으로 올라섰다. 김호중의 감동은 거기까지였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그의 재능, 그의 성악 목소리는 트롯 무대에서 흠으로 읽혔으니까. 그런 지적이야 어쩌겠는가? 트롯 가수 뽑자고 했으니 성악가인 당신의 트롯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야 어쩌겠는가? 예선 이후 무대는 김호중에게 고난이었다. 2차 데스매치에서 무정브루스, 3차 기부미션에서 천상제외는 그가 그만의 창법으로 불렀음에도 마스터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마스터 박현빈은 김호중의 천상제외에 대해 다소 악의적으로 보이는 심사평을 하여 팬들 위 분노를 사기도 했다. 사실 김호중의 노래와 박현빈의 노래를 비교할 바 아니지만 박현빈은 이미 인기가수 대열에 이르니 세상이 다 이치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김호중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레전드 미션에서 느닷없이 주현미의 노래 짝사랑을 뽑아들었다. 그때가 김호중에게 가장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는 모험을 걸었다. 주현미는 말렸다. 3번을 말렸다.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정이 참 슬펐다. 그때 그의 경쟁자들 이명웅은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정동원은 남진의 우수를 뽑아들었다. 일단 선곡에서 김호중은 이리저리 헤맨 반면 경쟁자들은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왔으니 경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역시 그 노래는 주현미의 노래였지 김호중이 흉내낼 노래는 아니었다. 아마도 그때쯤 김호중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문들에 예민해져 있었을 것이다. 성악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그렇다면 그야말로 트롯을 불러야 하고, 그렇다면 진짜 트롯인 노래, 트롯의 데모는 주현미가 아니던가. 주현미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뽕짝은 짝사랑이므로 내가 이것만 불러내면 나에게서 성악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김호중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듯하다. 누구나 도전은 시험대이다. 특히 김호중처럼 가던 길을 달리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하는 것이다. 도전 그 자체보다도 자신에게 새겨진 이름과 기억, 그것도 대중에게 새겨진 것을 지운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김호중에게 트롯은 도전의 무대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 제대로 배우고 인정받은 성악가이다. 그런 사람이 트롯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 송가인의 성공은 그의 전공이 우리나라 국악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롯과 성악은 출발부터 다르다. 성악은 서양의 창법이다. 목소리를 악기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 노래 자체가 웅장하다. 섬세하고 사람의 감정선을 이리저리 넘나드는 트롯과는 세계관이 다른 것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길을 달리하는 세계다. 세속적으로는 트롯 가수와 성악가는 대접을 달리한다. 성악가는 대학에서 학문적 영역으로서 대우를 받지만 트롯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트롯 무대에 서려고 하는가? 당신은 대답했다. 성악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고. 당신의 그 대답이 슬프다. 그 대접이란 잘난 성악가들 몇몇에게만 주어질 뿐이니까. 김호중의 그 대답은 트롯이든 뭐든 무대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쳐들어야 할 것이다. 미스터트롯이 막을 내리면서 김호중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성악가로서도 충분히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는가? 왜 트롯은 트롯의 문을 활짝 열어 고급지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는가? 오히려 트롯은 이것이다 라며 폭을 좁히려 하는가? 김호중으로 하여금 서양 창법이 가미된 우리의 트롯이 서구에 불리어진다면 다시 또 서구인들이 열광하면서 따라 부르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왜 우리는 김호중의 무대를 만들어주지 못하는가? 저토록 동서양 창법을 버무려내는 문화적 도전의 토양이 되지 못하는가? 왜 당신 같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트롯의 무대에 서게 했는가?
다시 말하지만 당신 덕분에 트롯은 풍성해지고 우리는 행복했지만 당신의 몸부림을 보는 것은 나를 슬프게 했다. 과연 성악의 길을 걷던 김호중이 성악과 트롯의 강을 넘나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호중이 어릴 적 타고난 재능을 보였던 성악의 길을 계속 가면 좋겠다. 미스터트롯 과정에서 겪은 방황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미스터트롯은 그의 몸부림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으니까. 2. 우리가 김호중에게 열광하는 이유.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혁신가라고 추가하고 싶다.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 개선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완전히 바꾸는 것, 새롭게 접근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가 딱 그렇다. 김호중 그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음악적 체험을 하게 해주었다. 많은 아리스들이 연예인 팬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나 또한 그러하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진정 그의 가치는 그 재능에만 있지 않다. 그의 성품에 있다. 늘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고 온 힘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았을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세상 고민 없었던 사람 같은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꼬이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다. 손을 내밀어줄 줄 알고 등을 두드려줄 줄도 안다. 경쟁자를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챙긴다. 이런 성품이 그의 노래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따뜻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섬세하다. 그는 누구와의 콜라보, 협연이나 화음에서도 상대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며 자기 자신도 돋보이게 한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이찬원님과도 그랬고 영탁님과 먼지가 되어를 부를 때도 그랬고 트방차를 결성해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랬다. 그런 점들이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요즘 TV에서 늘 볼 수 있는 키 크고 가느다란 미남형 얼굴이 아닌 어찌 보면 동네 착한 청년 같은 얼굴이지만 그는 노래를 부를 때와 대화를 할 때 그 표정과 마음이 투명하게 다 보인다. 그래서 엄청 잘생겨 보인다. 나이가 드니 겉미남과 속미남이 이제 구별이 된다. 진정성 있게 몰입하는 그의 표정은 그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되는 것 같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그의 신곡이 나온다. 대학 새내기 때 혼자 훔쳐보던 너무 멋진 선배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던 시간처럼 달콤하다. 많이 설렌다. 대를 이어 사랑받는 가왕급 가수 예감. 나보다 더 사랑해요. 해당 곡은 정통 트로트가 아닌 클래식 발라드풍 노래라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곡은 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나보다 더 사랑해요는 공개와 동시에 소리바다 1위, 벅스뮤직 7위, 멜론 35위 등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이 곡에서 그는 고품격 감성으로 감동을 더하는가 하면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트바로티 김호중 표 폭풍 성량과 서정성이 느껴지는 몸짓이 압권이다. 소리천재라고도 불리는 김호중의 음성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평생토록 가슴에 담게 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 인사를 여쭈며 이 노래를 어머니께 들려드리며 울컥했다. 어린 시절 기찻길 옆 다세대주택에 기거 야근까지 하시며 신발공장을 다니던 어머니께서는 힘든 내색도 없이 3남매인 우리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 사랑한대이라며 출퇴근 때마다 말씀해주셨다. 늘 우리 남매가 먼저였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의 노래로 답해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화답해주셨다. 이리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줘 고맙소 나보다 더 사랑해라셨다. 5월은 사랑의 마음을 열기 참 좋은 계절이다.
저기 별빛이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대 마음 받아주세요라는 가사에서처럼 결혼 시즌 축하곡으로 프로포즈송으로 또는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담은 곡으로 추천한다. 두 번째 곡은 때이다. 이 곡은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기도 하는 그가 좀 더 이야기하듯 부르며 기존과는 좀 다른 창법으로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곡이다. 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을 보내고 우리에게 5월이 왔다고 함께 웃어야 할 때라고 기분 좋은 희망을 주는 곡이다. 발라트로 장르인 때 필자는 이 곡을 듣자마자 희망에 대한 기대로 눈물이 울컥하게 된 곡이다. 학교 강의부터 외부 강연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필자 또한 코로나로 참 힘든 3개월여를 보냈다.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되겠지. 이 가사가 큰 위안을 주었다. 코로나로 울적한 5월 삶의 희망과 꿈을 다짐하는 곡으로 추천한다. 김호중 노래의 특징은 풍부한 성량으로 마치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김호중만의 단단한 발성, 안정적인 호흡, 딕션, 장르의 구애 없는 창법의 표현, 게다가 가사의 전달이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감정을 진정성 있게 잘 담아낸다. 미스터트롯에 이어 오히려 그 이후 김호중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현재 37,000여 명이다. 김호중의 노래로 삶이 힐링되고 행복해졌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호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의 팬덤명 아리스처럼 팬들 또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수호하고 있다.